서울 응급실에도 끝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서남권을 책임지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이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고, 이른바 빅5 병원의 야간 응급실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과목도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응급의료에 뚫린 구멍은 더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아기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까지도 위기 상황은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는데, 먼저 응급실 현황부터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당장 내일부터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신 다른 진료 과목 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겁니다. 또 신규 환자는 받지 않고 기존의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병원은 서울 서남권을 책임지고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중증 응급 환자에겐 사실상 응급실 문이 닫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이달부터 목요일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중증 성인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 23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국대 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 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정부는 또 추석 명절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은 오는 14일부터 연휴 5일 동안 응급실 야간 운영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에선 야간 응급실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을 심하게 다쳤을 때 시력 회복의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안과 응급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행동 이전에 이제 75개 기관에서 최근은 한 58개 기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빅5에서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의사 10명 중 3명 가까이는 떠난 상태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소아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2살 아기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또 다른 3살 아이는 4시간 넘게 뺑뺑이를 돌다 120km 떨어진 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소아응급실 일부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희령 기자입니다. 일요일 저녁,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울자 엄마는 곧바로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설사를 4-5번 하더니 혈변을 누더라고요. 무조건 큰 병원 가라고, 여기서는 진료가 안 된다고.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곧장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의사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1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산에도 전화해보고, 창원에도 전화해보고, 대구에도 전화해보고, 부산에도 전화해보고,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서울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4시간 넘게 지난 뒤에야 120km 넘게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에서 겨우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장 꼬인 걸 계속 놔두면 이게 썩어가지고 장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뿐 아닙니다. 최근 발열과 경련 증상을 보이던 2살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일산, 부천, 의정부, 서울까지 총 11곳의 병원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소아응급실의 일부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까지 나왔습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어제부터 소아응급실 호흡기 진료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호흡기 전문의 한 명이 응급실을 지켜왔는데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지금도 폐렴 걸렸어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픈 아이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어른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도 의료체계 붕괴는 과한 표현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들 불안은 어쩔 거냐는 야당 질의에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인식에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는데 유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 상황이 위기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수요를 분산시키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분산이 다른 응급실 가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한덕수 총리도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의료 대란을 전공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에서 출발을 했다. 네. 근데 그 많은 그 전공의들이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응급실에 대해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진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 인식에 국민의힘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좀 상주하시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유예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대학병원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한 한동훈 대표는 현장 점검을 계속 이어간 뒤 정부에 다시 한번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비상진료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보기 바란다며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 호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응급실과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글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치 내일 모레 모든 의료기관이 뭐 붕괴라는 표현이 뭔가요? 그게 의료기관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표현들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2살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4시간 넘게 뺑뺑이를 돌다 120km 떨어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3살 아이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응급의료가 어렵다는 보도가 많고 해서 아마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불안이 크다는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저는 그렇게 제발 그 생각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 전부 정부가 일을 시작해놓고 망쳐놓고 그걸 전공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립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병원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의료기관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중증을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가벼운 질환이라 그러면 동네 병원을 먼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했습니다.